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시드를 억 단위로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포지션 상태거든요. 즉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온다면 포지션을 잡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 P&L을 클릭을 하면 선물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수익률 보는 방법은요. 이거는 주간 수익률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녹색 막대가 위로 향한 것은 수익낸 날입니다. 만약 녹색 막대가 아니고 빨간 막대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손실 난 날입니다. 일주일 거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시드는 작지만 수익률은 모두 녹색 막대입니다. 매일매일 수익 내고 있다는 거죠. 한 달 기준으로 봐도요. 모두 녹색 막대입니다. 여기 막대가 없는 곳은 설 연휴로 지방 내려가지고 3거래일 정도 거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대가 없는 거고 빨간 막대가 없다는 거는 한 달 동안 손실이나 청산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소액이지만 하루에 100테더 이상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도요. 한 달이면 3,000테더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3,000테더의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에 환율도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해서 원화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 지표를 봤을 때 손실 막대인 빨간 막대가 녹색 막대보다 더 많다고 하면 매매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여기 빨간 막대가 아래로 엄청나게 크게 향한 날이 있다면 그날에 청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드가 크던 적던 간에 청산당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강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청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롱이 있고 숏이 있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롱이나 숏이나 어느 한쪽은 무조건 수익이고 반대쪽인 한쪽은 무조건 손실입니다. 이런 홀짝 게임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큰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홀짝 게임이지만 선물 거래는 우연성으로 하는 도박과는 다릅니다. 누구라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에 와서 청산당하면 그 반대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청산당한 만큼의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거래소는 롱과 숏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펀딩비가 있습니다. 이 펀딩비는 거래소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플러스인 양펀비일 때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8시간마다 이 퍼센티지만큼 지급을 하고요. 반대로 음수인 경우에 음펀비일 때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8시간마다 펀딩비를 지급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내가 롱 잡고 청산당했다는 것은 내 반대 포지션인 숏 잡은 사람은 내가 손해본 만큼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청산당했다는 거는요. 현재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으로만 잡았으면 시드가 더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선물 시장은 한쪽 포지션은 손실이 나고 한쪽 포지션은 무조건 수익 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보통 청산당하시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한쪽 포지션만 계속 잡아요. 누구라도 롱, 숏 양쪽 포지션을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포지션만 계속 고집하다가 청산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롱, 숏 양쪽 포지션을 모두 잡을 수 있어야 청산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청산당하지 않는 방법은 배율을 1배율 이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율 1배로 롱을 잡으면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숏 같은 경우는 배율 1배로 잡았더라도 코인이 10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내 증거금이 0원이 되어서 청산당합니다. 선물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율 1배 이하로 잡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125배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1배율 이하로 해서 천천히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레버리지를 125배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배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청산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증거금 100만 원으로 50배율을 하게 되면 단돈 100만 원으로요. 무려 5천만 원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 배율을 사용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포지션 사이즈에서 2% 이상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즉 내 증거금의 100만 원만큼의 변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2% 변동성은 쉽게 나오는 변동성입니다. 내 포지션 방향이 맞으면 예를 든 내 증거금 100만 원에서 100%인 100만 원을 벌 수가 있지만 내가 잡은 포지션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예를 든 내 증거금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뻥운이 돼버리죠. 내 증거금은 0원이 되어서 청산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동성에도 방향이 틀렸을 때 마진 레이티오가 100% 되면서 청산당합니다.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청산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율을 50배가 아닌 예를 들어 배율을 5배 정도만 잡는다고 하면요. 내 증거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5배 배율로 잡을 수 있는 포지션 사이즈가 500만 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20% 변동성이 발생해야만 예를 든 내 증거금 100만 원에서 플러스 100만 원 혹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낮추면 작은 변동성에는 청산당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청산 잘 당하는 이유가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했고요. 이 과도한 레버리지는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낮은 변동성에도 청산을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칩시다. 추세는 상승이라도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난 후에 상승을 해버리면 레버리지를 높게 잡으면 내가 추세는 맞췄는데 상승 추세는 맞췄습니다. 롱도 잡았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락했을 때 청산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움직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배율을 과다하게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내가 추세를 잘못 봐가지고 역방향 매매를 하더라도 휩소 구간에서 포지션을 종료해서 오히려 역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는 거죠. 고배율 사용해버리면요. 이러한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 전에 청산 당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배율 몇 배로 쓰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배율을 완전히 딱 이렇게 정해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포지션 잡을 구간이 찬스라고 생각이 되면 배율을 10배율까지도 쓰죠.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배율로 공략을 합니다. 저배율이라는 것은 3배율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기준 잡는 것이 뭐냐면 배율을 맥시멈으로 10배 이상 고배율을 넘기지 않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청산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적절한 배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 1위 바이낸스 거래소 경우에 바이낸스 자체 거래소 거래 대금 자체가 국내 코스피 선물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 현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 시장은 일평균 6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코스피 선물보다 3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바이낸스 거래소 한 곳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는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물 시장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빔, 다시 말해서 롱이라고 하면 롱을 청산시키기 위한 무빙, 숏을 청산시키기 위한 무빙, 이런 무빙들이 일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고배롱을 청산시키는 무빙은 항상 있다고 보면 되고요. 코인 가격을 이렇게 하락시키기 전에 숏을 청산시키는 무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힙소 무빙에 속아서 포지션을 역방향으로 잡는 경우에 청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보면요. 비트코인이 한없이 하락할 것 같은 무빙입니다. 이런 속임수 힙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속임수의 역방향을 찾게 되면 청산당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는요. 청산 빔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 먹튀 거래소 중에는요. 거래소가 매팩을 키고 고의로 청산 빔을 과도하게 발생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고객의 시드를 청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선택하실 때 세계 1위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청산 빔 장난을 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런 장난을 칠 이유도 없죠. 장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하단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바이낸스 가입 방법과 바이낸스 최대 수수료 20% 할인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모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 상승분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덜컥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동 매매를 하다 보면요, 청산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 급하게 포지션을 잡다가 청산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기법이라든지 본인의 이런 매매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동 매매로 급하게 추격 포지션을 잡다가 청산당해버립니다.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휩소와 포모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성비가 좋은 가격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자리.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성비가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숏을 잡는다고 하면 손절가를 여기 위로 짧게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요, 숏 수익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죠. 롱을 잡는다면요, 이러한 자리가 가성비가 좋죠. 손절가는 짧게, 수익은 크게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성비가 좋지 않는 자리에서 막 아무 자리나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손절가 설정하면 손절가에서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청산 당해버립니다. 포지션 잡을 때요, 한 방에 이렇게 풀 포지션을 잡는 분들은 손실을 잘 내거나 혹은 청산을 또 잘 당합니다. 주식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처럼요, 선물 거래도 포지션을 잡을 때 분할로 포지션이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누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숏 포지션을 잡는다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나누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진입할 때요, 분할로 대응하시면 수익 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청산의 위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처음 선물을 입문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한선이 딱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코인이 3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해서 그냥 무작정 숏을 쳐버리고, 코인이 마이너스 30% 이하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그냥 롱을 잡는, 그래가지고 청산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코인이 40% 이상 상승했다고 칩시다. 이런 퍼센테이지만 보고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정 줄 거야, 무작정 숏을 쳤는데 코인은 상한선 제한이었기 때문에 50%, 60%, 80%대까지 상승하기도 하고요, 100% 이상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산을 당하겠죠.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이 마이너스 50% 이하 하락했다고 무작정 롱을 치게 되면 더 큰 추가 하락으로 청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퍼센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진입한 방향이 틀렸다는 걸 가지고 본인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코인이 내 포지션 방향대로 움직여주기만을 기도만 하고 있는, 이렇게 기도 메타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진입하고 난 후에 손절가, 익절가 설정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리 비우거나 잠자버리기도 합니다. 수면 매매 해버리죠. 이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매매는 청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지만 배율을 무리하게 일단 진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을 줄입니다. 여러 차례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해야지, 한 번 진입할 때 이거 한 번 진입해가지고 뽕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율을 낮추어서 진입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요, 한 방에 이렇게 진입하지 않고 3분할, 5분할 이렇게 분할로 포지션을 잡는 습관을 들입니다. 한 방에 포지션 잡는 습관 들이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우거나 잠자리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필수로 잡습니다. 비트코인 무빙이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성비가 있는 자리,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 포지션을 잡는 습관을 들입니다. 손절가 짧게 잡을 수 있고 익절은 넓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내가 진입한 방향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진입한 포지션 방향이 역방향이라고 인지를 했다고 하면 손실이 있더라도 포지션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입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진입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의 움직임이 힙소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청산 가격부터 확인합니다. 청산 가격이 좁아서 위험한 경우에는 포지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청산 가격의 폭을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부 손절의 개념입니다.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그런데 청산의 폭이 넓어지므로 청산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청산 폭을 가지고 넓혀 놓으면 코인은 위아래 큰 변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큰 추세 방향은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작은 파동에서 손실 보지 않고 혹은 오히려 수익 내거나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코인 선물만 해도 됩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알트코인 선물 매매를 할 때는요. 반드시 비트코인 차트를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 거래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만약에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한다면 알트코인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는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중이면 롱 위주로 포지션을 잡고 비트코인이 하락 중이면 숏 위주로 포지션 위주로 공략을 하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난 금액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측 하단 트랜스퍼를 이용을 해서 선물 계좌에 있는 CD의 수익금을 반드시 현물 계좌로 옮겨 놓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인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금은 항상 인출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요. 블랙스완이 발생을 한다면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평소 습관을요. 수익금 인출하는 습관을 잘 들이신다면 청산당했을 때 데미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 청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 바이낸스 가입 방법과 수수료 할인 링크를 첨부해놨으니까 더보기 링크로 가입하시면요. 바이낸스 거래 시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 시도 수수료 20% 모두 할인이 됩니다. 그럼 청산당하지 않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